고강면의 첫 정규 방송,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피소드였었죠. 음, 일단은 오늘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은 그래도 첫 방송이기도 하니까, 오프닝으로서, 고강면의 잠시 너의 곁에 어떠한 방송인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송국 여기 세이클럽 음악 방송 방송국 플랫폼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고, 아직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게 많을 거예요. 사실 세이클럽 음악 방송이나 아니면 세이캐스트 라디오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는 그런 플랫폼은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라디오 방송 하기에는 그래도 어떠한 그런 최적의 상태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 고강면의 잠시 너의 곁에라는 방송 이름을 제가 정한 거는, 원래 제가 꿈이 심리 상담가예요, 상담가.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라디오 방송 같은 걸 시작을 해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그게 뭐 가벼운 주제든 아니면 뭐 무거운 주제든 때에 맞춰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고민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리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내 고민을 들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가끔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작은 목표를 가지고 그냥 제가 그러한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고민 상담 받는 분들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라디오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또 사실 고민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버리면은 뭐랄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런 뭐랄까 생판 남한테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첫 방송 주제를 반려동물로 잡기로 했어요. 반려동물. 반려동물. 저는 일단은 저희 집에 강아지 푸들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토이 푸들인데 살색 귀여운 강아지인데 굉장히 좀 사나워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어머니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말고는 누가 옆에 다가오면은 엄청 짖어요. 굉장히 으르렁거리면서 본인은 아마 엄마를 지켜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짖는 것 같은데, 손님들 말고도 가족한테도 짖으니까 그게 조금 살짝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생긴 거는 굉장히 귀엽고, 성격은 조금 사납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한 5년 정도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피터라고 이름 지은 제 토끼를 한 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그때 제가 피터라는 토끼를 한 3년 정도 키우고,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작년에 왔는데, 제 친구가 지금 토끼 피터를 맡아주고 있고요. 피터라는 이름은 피터 레빗이라고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에서 차용했는데 되게 닮았어요. 갈색 토끼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토끼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친칠라종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보는 일반적인 토끼, 갈색 빛 도는 토끼고, 털도 되게 부드럽고 성격도 되게 좋았어요. 토끼를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대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게 뭐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정도가 있는데, 토끼도 은근히 되게 매력 있는 동물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예전부터 토끼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여러분 지금 청취자분들 한 13분 정도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 링크를 방송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제가 옮겨놨어요. 혹시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은 웹페이지는 채팅이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은 채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오픈 카톡 링크를 개설했으니까, 네, 많이 오픈 카톡 링크 오셔서 거기서 실시간 채팅 및 소통을, 저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신청곡 같은 거 같이 뭐 들려주시면 저한테 제가 읽고선 중간중간에 방송하면서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첫 방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제가 노래 두 곡을 선정했어요. 반려동물 주제 설명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익스라는 그 가수의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노래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조용필 씨의 헬로우라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 제 반려동물이었던 토끼, 그러니까 피터랑 그리고 강아지 이름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애니라고 하거든요. 애니랑 피터랑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애니라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7살, 8살 정도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선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냐면 제 생일이었는데 친구가 저한테는 전혀 하나도 얘기가 없었어요. 1도 얘기 없이 제가 어느 날 집에 이제 생일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밖에서 뭐 생일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소파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과 엄마 무릎팍에는 이제 푸들 강아지가 귀여운 푸들 강아지가 한 마리가 이제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제 친구가 아까 와서 생일 선물이답시고 이제 두고 갔대요. 강아지를. 저희는 원래 강아지라든지 동물을 따로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그때 되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준비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강아지를 키울 어떠한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변 패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정신적인 멘탈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강아지 자체도 되게 귀여워요. 제가 가능하면은 사진을 올리고 싶긴 한데 그 토크방에 근데 푸들이고 되게 귀여워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20살 돼서 호주로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제가 사실 집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강아지가 저를 기억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시 한 1년에 한 한두 달 정도 와서 잠시 지내고 하는 어떤 그런 객식구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먹을 거 줄 때만 다가오고 간사하게 그죠? 그거 아니면은 엄마 옆에 있을 때는 되게 짖고 저 못 오게 하고 그런 뭐랄까 서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관계 있고요. 토끼 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호주 생활할 때 유학 생활할 때 키웠던 동물인데 피터는 제가 어떻게 키우게 됐냐면 쇼핑센터를 제가 어느 날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다가 펫샵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펫샵에 다른 동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고양이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강아지도 있고 중간에 뭐 토끼 그리고 기니피그 이러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갈색 토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우게 되었던 그 피터라는 토끼를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그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청취자분들께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이 컨택트를 그 아이랑 그러니까 그 토끼랑 했어요. 한 5초 정도 제가 눈을 마주쳤는데 그 토끼도 저를 되게 쳐다보면서 뭐랄까 서로 어떤 그런 교감 같은 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지냈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 제가 그 집을 렌트를 하고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렌트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동물을 들이면 안 되는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5초간 그렇게 아이 컨택트를 하고 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데려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는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키우게 돼서 허락을 받아서 키우게 됐는데 사실 토끼가 굉장히 되게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찾아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만지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밥 줄 때만 밥만 딱 주고 그렇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왜냐면 그 주변 환경에 되게 그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일주일간은 처음 데려와서 일주일간은 밥 줄 때 빼고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일부러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일주일 지나서 이제 밥을 주면서 그 케이지 문을 이제 열어서 혹시 나오나 하고 쳐다봤어요. 근데 사실 토끼라는 동물이 성격이 어떻냐면 고양이랑 강아지랑 조금 반반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뭐랄까 예민하기도 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런 타입? 그래서 30분을 제가 철창문 나오라고 이제 30분을 철창문을 열어놨는데 30분을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처음 나와서 주변에 냄새도 맡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호기심 많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막 엄청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야생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갑자기 뛰어다니다가 일자로 막 점프를 해요. 일자로 점프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조금 미친 거 아닌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가. 저 토끼가 그렇게 막 뛰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갑자기 일자로 직선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니까 그것도 되게 막 팔딱거리면서 마치 생선 있잖아요. 생선이 팔딱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점프를 하니까 되게 좀 신기했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니까 저도 뭐 콧잔등 쓰다듬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콧잔등 쓰다듬어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교감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토끼 목줄 이런 거 없이 그냥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케이지 안에 넣고 가서 공원에 토끼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제 막 풀도 뜯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변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만한 뭐 다른 동물,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터랑 그 다음에 애니라는 강아지 그리고 토끼라는 반려동물을 제가 지금 살면서 그렇게 두 마리를 맞이했는데 궁금해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안 키웠던 하지만 키우고 싶었는데 뭐 주변에서 반대를 해서 못 키웠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소통 그 오픈 카톡방이랑 그 다음에 그 그래도 괜찮은 걸 방송국 그 음악 방송 그 채팅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바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가능하니까 어떤 그런 첫 만남 혹시 뭐 동물을 키우셨던 분들은 첫 만남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저한테 들려드리면 제가 다음에 사연 읽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피터랑 그 다음에 애니라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에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를 선곡을 했어요. 악동 뮤지션의 그 Be With You라는 요즘에 새로 나온 노래인데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뭐랄까 좀 활발하면서 처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선곡을 했고 Be With You 악동 뮤지션의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첫 번째 사연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JJ라는 분께서 사연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강아지랑 관련된 사연이에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말티즈 별이를 키우고 있는 JJ입니다. 별이는 1살 때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노래를 불렀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소 유기견에 관심이 많아서 큰 결심을 하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해오셨대요. 사실 별이는 그 규정되어 있는 그 보호 기간보다 좀 오래 있어서 그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아이였는데 담당자분께서 아기가 좀 어리고 그리고 또 예쁘니까 입양 가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놓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부모님께서 원래 입양하려던 아이가 좀 아파서 입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머님께서 눈이 참 이쁜 강아지에게 마음이 가서 입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지금의 별이가 저희 가족이 될 수 있었고요. 눈이 정말 예뻐요. 반짝반짝해서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부모님과 그 언니가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몰입 작업을 해놓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같이 웬 강아지를 안고서는 학교를 끝난 저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안겨주시면서 자, 동생이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그만 아기였는데 어느새 지금 6살이나 됐네요. 얼마 전에 중성화 수술을 받아서 그런지 요즘 자꾸 골골거립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고요. 빨리 별이가 낫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별이야, 사랑해. 라고 JJ님께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데려오신 반려동물 별이였죠. 이름이 되게 예뻐요. 단순하면서도 아까 이름 지은 이유가 눈이 되게 똘망똘망하고 되게 뭐랄까 그런 별빛처럼 되게 밝아서 별이라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강아지도 보고 싶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유기견 보호센터가 지금 거기서 데려오셨는데 아까 중간에 안락사 사실 유기견이 굉장히 저도 제가 언제 한번 동물농장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유기견을 데려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안락사를 통해서 그냥 보내주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락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서운데, 그죠? 왜냐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러니까 마치 선택권이 없는 그런 죽음? 그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다행히 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별이라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거의 세상의 끝에서 이제 거의 뭐 체념한 상태죠. 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행스럽게 여기 JJ님의 가족이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데려오신 거니까 일단은 굉장히 되게 잘 하셨다고 부모님께서 하신 거지만 잘 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오늘 주제 반려동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펫샵 혹은 뭐 동물병원이 아니라 뭐지? 뭐라고 하죠? 그냥 펫샵 정도로 지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펫샵이라고 하면은 동물을 뭔가 그냥 돈을 주고 사서 그냥 데려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반려동물이랑 요즘에 애완동물이랑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애완동물은 느낌이 마치 장난감을 돈을 주고 사와서 내가 좋아하는 만큼 데리고 놀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가져왔던 그런 물품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느낌? 그리고 반려동물은 같이 데리고 살면서 반려자의 느낌, 그죠? 뭐 결혼을 나중에 뭐 하게 되면은 그런 반려자의 느낌으로 같이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게 된 거니까 잘 구분을 많이 안 해서 애완동물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반려동물이란 말이 좀 더 많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정착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고 별이가 지금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이라고 했는데 빨리 낫기를 저도 바랄게요. 저희 강아지 애니도 지금 뭐 수술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랄까 조금 모르겠어요. 애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행동을 저희 엄마한테 다 풀기 때문에 괜찮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JJ님께서 신청곡 해주시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사연 하시면서 신청곡 이선희의 그리고 그중에 그대를 만나 네, 이선희 노래 한 곡 듣고서는 다음 사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동적이네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별이랑 그 다음에 JJ님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애인이랑 만나는 그런 느낌일까요?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키웠던 토끼 피터랑 마치 그런 비슷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사연을 읽기 전에 중간중간에 지금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채팅방에서 혹시 뭐 따로 얘기하는 게 있으시면은 제가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너무 제가 얘기만 하니까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슬픕니다. 첫 방송인데 지루하다고.
어쨌든 그래도 그거는 제가 들어야 하는 피드백이니까 들을게요. 어, 토끼 하니까 다현이 생각. 아, 근데 저도 그거 봤어요. TT. 그 요즘, 요즘에 이번에 그 트와이스 새로 나온 노래인데, TT 노래 좋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노래가 나와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현이가 그 토끼를 하면서 그 토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순간 되게 막 행복해지는 느낌? 제가 되게 토끼를 좋아해서. 예민한 동물이죠. 토끼가 되게 예민해서, 진님이 토끼가 예민 동물이군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거의 뭐 관심도 안 주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있었죠. 이열님께서 토끼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 토끼 이야기 몇 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봅시다. 루크님께서 우리 개는 어깨에 올라가는 거 제일 좋아했었는데, 루크님이 이따가 제가 사연을 하나, 얘기해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슬픈 사연이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루크님께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괜찮은 일이기도 할 텐데, 루크님 사연도 이따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강아지가 어깨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었다고. 저희 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웠을 때 그 피터 같은 경우에는 콧잔등을 쓰다듬어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놀다가 저한테 다가오면은 제가 콧잔등을 이렇게 딱 쓰다듬어 주면은 갑자기 앞다리랑 뒷다리 이렇게 쭉 펴서 누워요. 그러면 그게 정말 되게 귀여웠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었죠. 음, 유기견 안락사 얘기 좀 슬픈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슬프지만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듣기 싫거나 그냥 뭐 알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현실은 계속 존재하고 유기견이라는 문제도 사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만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쵸? 애완이랑 아까 그 반려 얘기했던 거 차이점을 그래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셔서 좋네요. 토끼 몇 번 말하는지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니까 드립 같은 거는 참아주시고요. 떤 드립인지 저도 알 것 같긴 한데 그런 김에 TT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신청곡을 지금 사연이랑 같이 원래는 받았었는데 신청곡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틀어드릴 수 있으면은 기회 되면은 신청 많이 해주시면은 틀어드릴 테니까 카톡방 아니면은 채팅방에서 틀어주시면 저기 틀어주는 게 아니라 올려주시면은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 하고 그 사연 보내주신 걸 하나 더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지금 뭐 반려동물 얘기하면서 토끼,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요 정도? 아까 기니피그 또 얘기했었는데 그 영조님께서 제가 이제 사연 보내주신 거에서 이분은 햄스터를 키우셨대요. 햄스터 관련된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제 사연은요. 햄스터랑 참 질긴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햄스터를 키우게 된 것은 체육대회 때 친구가 햄스터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저에게 떠밀다시피 맡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 이어지고 있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3년 전에 키우던 햄스터가 잠깐만 세상을 떠나는데 왜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떠나서 그럼 지금 없는 거네요. 햄스터를 보면은 햄토리 생각을 하곤 합니다. 햄스터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햄스터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라고 여겨져요. 언제 또다시 햄스터와 인연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햄스터. 어, 사실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햄스터도 제가 키우긴 했어요. 근데 사실 햄스터랑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맞아요. 햄스터를 키우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서로 잡아먹는다. 햄스터를 키우게 되면은 한 마리만 키우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마리 키우게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햄스터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병아리들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아리를 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두고서는 막 되게 여러 가지 색깔로 막 병아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박스 옆에는 햄스터도 있었고 그래서 막 한 마리에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자주 흔히들 어렸을 때 많이 접하는 반려동물이 병아리 혹은 뭐 햄스터가 있을 텐데, 저도 햄스터를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 햄스터를 귀엽다 해서 엄마가 이제 사줘서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잘 키웠어요. 처음에는 잘 키웠는데 키우다가 보니까 어, 두 마리를 데려왔거든요. 두 마리 데려왔는데 한 마리가 안타깝게도 적응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죽은 햄스터를 저희 할머니가 처리를 했는데, 할머니가 제가 그 햄스터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되게 시크하게 무심하게 그거 그냥 베란다에 던졌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조금 어렸던 동심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되게 당황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반응을 보려고 그렇게 조금 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했는데, 그런 문제도 요즘에 어서 듣기를 강아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고양이 같은 경우도 키우게 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 이제 그 뒤처리 사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묻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처럼 장례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진짜 장례를 마치 화장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뼈 가루를 모아서 진짜 화장하고 그 뼈가루 받아서 그걸 이제 그 반려동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유골함 같은 거에다 두고 그렇게 어, 두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외국에 조금 더 흔한 것 같아요. 그런 뭐랄까 문화 같은 게 더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반려동물이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랑 평생, 물론 이제 수명이 동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수명이 다르니까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살게 되면은 뭐랄까 그런 정? 정이 들죠? 그러면은 그냥 묻어주기도 참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거니까 농부한테 뭐 그런 돈을 많이 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제가 피터를 키울 때 피터가 한번 기생충에 감염돼서 하반신 마비 오고 그다음에 그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병에 한번 걸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들으면 좀 웃기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검사, 토끼한테 피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약 처방도 받고 그리고 데려가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다 그런 걸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유학생이었는데 돈이 5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거 다 이렇게 하고 약값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다 그거 돈을 쓰게 돼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못 간 적이 꽤 많은데 제 피터가 그렇게 아프니까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되게 좀 많이 슬펐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제가 잘 케어를 해서 많이 나아져서 좀 괜찮아졌는데, 음, 반려동물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정을 한번 붙이게 되면은 사실 수명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음, 사람보다는 수명이 적기 때문에 어, 이별이 더 빠르겠죠. 그러면은 주인이나 아니면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별할 때가 어떻게 될까? 이별할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할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항상 저희 강아지 애니 같은 경우도 집에 올 때 저를 반겨주는 게 아니에요. 막 되게 짖어요. 왜 오냐고, 우리 집에 왜 오는데.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짖던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없으면 조금 슬플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연 제가 받은 것 중에서 그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살짝 다운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분위기 다운됐으니까 아까 우리 트와이스의 다현이 얘기 있었잖아요.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트와이스의 TT 노래 간단하게 듣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와서 두 번째 조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 할게요. 노래 듣기 전에 그 다른 분 사연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톡방이나 여러분들 중에서 강아지를 아니면 뭐 고양이나 어떤 그런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 뭐 반대 부모님이 뭐 어떤 알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사는 뭐 사람들 뭐 룸메이트가 싫어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그런 경우를 해결하셨는지 아니면 뭐 해결 못하셨으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 지금 저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궁금해하셔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은 그 트와이스의 TT 노래 듣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병아리 키우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병아리 그 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병아리들 옛날에 그 JJ님께서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죠. 유정란을 받아서 병아리를 키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음날 계란 프라이가 되어 있었다고 먹고 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셨다. 그쵸? 슬프죠? 이 숟가락을 툭 놓으셨다고. 루크님께서 제가 서열 꼴찌냐고 그 우리 집에서 서열 꼴찌는 아니고요. 어, 애니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입장에서는 제가 꼴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연년생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저희 엄마랑 좀 닮았나 봐요. 엄마는 닮았어요. 근데 그거 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겨줘요. 근데 저는 짖어요. 얘기해 보니까 좀 슬픈데 제가 서열 꼴찌가 맞는 걸로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간단하게 그 노래 듣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알러지나 아니면 뭐 주변에 반대가 있어서 동물을 못 키우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로난님께서 지금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거잖아요.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알러지가 없는데 알러지가 있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막 그 되게 주변에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막 알러지 반응이 심해서 막 기침하고 막 콧물 막 나온다고 하고 되게 힘들어 했는데 로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심했는데 같이 지내고 나선 시간 지나니까 뭐 이제는 거의 반응이 없어졌어요. 사랑의 힘인가요? 진짜 누가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 좋아해서? 아니면 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적응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이겨내신 거라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아버지가 동물 냄새 나고 털 날린다고 싫어하지만 자취다 보니까 자취를 하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 계시는 거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이겨내면은 괜찮겠네요. 임시보호하면서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임시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돼서 짐작이라 그러네 감작이라 그러네 뭐 나아졌다는 어떠한 그런 얘기겠죠. 그 이후에 입양을 했어요. 로나님도 그러면은 임시보호를 하다가 정이 들어서 키우게 되셨군요.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임시보호라는 게 임시보호를 하다가 중간에 다시 뭐 떠나보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게 이틀이고 3일이지만 보호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동물이라는 존재가 되게 정을 붙이기 쉬운 것 같은 그죠? 그래서 떠나보내게 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보호하고 기간도 길어지다 보면 정도 이제 쌓이니까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서 그 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골든 리트리버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 엄마, 동생, 저 셋 다 이렇게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 아까 로나님처럼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서 강아지 털이 날린다고 우리 엄마가 더 싫어하시고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그리고 아기 키우는 거랑 똑같이 해야 해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개털 알러지는 극복할 수 있는데 엄마 반대가 심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개털 알러지도 알러지인데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을 키울 때 특히나.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을 본인이 내가 이만큼 책임을 가지고 키우겠다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설득하는 거. 또 직접 본인이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동물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진님께서 제가 알러지가 있지만 알러지는 뭐 같이 있다 보면은 극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극복을 할 것이고 아기 키우는 거랑 비슷하니까 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책임감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얘기하기를 그러면 제가 뭐 알바를 해서든 아니면 어떻게도 제 돈을 벌어서든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허락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설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랄까 설득을 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본인이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창에 로나님께서 알러지가 심하면 너무나 괴로운 거 그죠? 제가 겪진 않았지만 제가 본 경우는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심하죠? 알러지가 면역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신체 면역 체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갑자기 생길 수도. 알러지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고 지금 로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래도 본인이 알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 알았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동물 키울 때는 책임감 중요하니까 생각을 해서 키우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영조님께서 기니피그를 키워보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 되면 매일 밤 되면 지금 영조님께서 기니피그가 기니라고 운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기니피그 저도 봤거든요. 기니피그가 잘 때 기니피그가 기니라고 울어서 기니피그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거짓말 스멜이 조금 나는데 일단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키워봐서 아신다고? 기니피그가 기니 한번 혹시 기니피그 다른 분들께서 혹시 뭐 다른 분들 중에 기니피그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은 소리 같은 거 혹시 제가 유튜브 한번 찾아볼까요? 기니피그가 기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니피그 얘기 잠깐 했었고요. 사연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훈티라는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훈티 닉네임으로 불러주시고 사연 지금 읽어드릴게요. 고강매님 안녕하세요. 라디오에 처음 사연을 써보니까 떨리네요. 부르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동물을 너무 좋아하셔서 집에서 안 키워본 동물이 없었답니다. 마당에 닭장에서 계란 설이 됐었고요. 석류나무에 있는 웅덩이에는 금붕어도 키웠어요. 뒷마당에는 아버지가 토끼장을 만드셔서 토끼도 키웠어요. 집이 되게 큰 집이었나봐요. 집에 담이 낮아서 동네 도둑고양이들도 집에 자주 들어왔었죠. 나이가 차고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많은 동물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하네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 동물들은 저한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동물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꼭 키워보고 싶습니다. 함께할 동반자이자 친구로 제가 아껴줄 수 있을 때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고양이의 매력을 최근에 알아서 고양이를 키워보고 싶은데요. 21살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사랑에 아파하고 있을 때 친구 집에서 키우던 사나운 고양이가 저만 보면 막 화내고 활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고양이가 제가 오는 걸 보니까 옆에 앉아서 제 허벅지에 앞발을 올리고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한 것처럼 너무 신기해요.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아서 고양이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고강맨님은 좋아하시는 동물이 있나요? 앞으로 동물을 키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고 친절하게 질문도 해주셨어요. 사연이 좋네요. 고양이가
본인을 원래 싫어했는데 우는 걸 보고 감정을 느끼고 위로를 해줬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토끼를 키워봤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동물들이 표현을 하는 게 만약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울음소리, 고양이도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토끼는 딱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서 근데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리고 동물들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망울을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남들 친구들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해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신기한데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엄청 커다란 일이 아니더라도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냥 피터랑 쓰다듬어 주면서 마치 혼잣말을 하는 거죠. 제가 혼잣말을 안 하는데 혼잣말 하면서 오늘 이러이러 했는데 힘들었다. 뭐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이킴의 홈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가사를 되게 잘 들어보시면은 집에 혼자 있는 동물한테 빨리 집에 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로이킴이 자기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라고 해요. 그 노래 로이킴의 홈 들어보고 와서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여기로 오면 돼라는 노래가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강아지 입장에서 그냥 주인을 위로해주는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고요.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루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사연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키운 게 시추였답니다. 우리 집은 항상 강아지 이름을 아더라고 지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오래돼서 언제 데려왔는지 가물가물하네요.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재우는데 낑낑거려서 제 침대 베개에 올려서 같이 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더가 베개 중앙에서 자고 저는 베개 끝에서 겨우 잠을 잤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저는 군대도 가고 대학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집에서 형이 집 정리를 하면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뒀는데 한참 전에 아더가 나간 것 같다라고요. 나이가 7살이었으니 항상 집에서만 키운다고 밖에 혼자 나갈 생각을 못했죠. 그날 아버지는 경비실을 확인하고 이리저리 수소문했지만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집을 힘든 것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날 많이 울었죠. 마지막 모습은 연휴에 집에 가서 찍은 사진뿐.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지금쯤이면 하늘나라로 갔을 우리 아더. 라고 루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밖에 많이 나가보지 못했던 반려견이 실수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생각이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 사연인데 루크님께서 사실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아더의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 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슨 뭐랄까 되게 사고가 멈추고 어떡하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을 꽉 채울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사람이면 전화를 건다든지 뭐 연락 수단이 있겠지만 그죠? 근데 동물들은 사실 본인들이 있던 그런 구역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게 아니라면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들 시골 같은 데서는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을 잃어버리면은 개장수 같은 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데려가고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반려동물 청취자분들께서는 반려동물 만약에 좀 잃어버린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슬프고 그냥 어떤 사고가 멈추고 빨리 그냥 찾고 싶은 빨리 봤으면 좋겠는 그런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슬픈데 루크님께서 사연 보내주시고 신청곡으로 그 두 곡이 있어요. 신청곡으로 지금 릭스톤이라는 밴드, 영국 밴드의 Me and My Broken Heart라고 해서 노래 하나 보내주셨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지금은 잘 지낼 거라고 믿고 그런 느낌으로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 루크님을 위해서 Me and My Broken Heart라는 릭스톤 밴드의 노래하고 그 다음에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두 곡 노래 듣고 올게요.